이것이 정녕 사람의 먹거리라 생각하느냐? 짐의 목을 조르는 듯한 이 고약한 맛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장 고하라!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던 궁궐 한복판. 왕이 젓가락을 내던지며 수라상을 뒤엎었다. 사방에 육전과 신선로가 나뒹굴고 상을 차린 숙수들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말단인 한 사내만은 차분한 눈빛으로 왕을 응시했다. 왕의 혀를 마비시킨 그 고약한 맛은 사실 독살의 위협으로부터 왕을 구하기 위해 대령 숙수가 직접 설계한 해독의 덫이었다. 천민 노비에서 시작해 요리 한 접시로 왕의 입맛과 목숨을 동시에 거머쥔 조선판 흑백 요리사. 그의 소름 돋는 신분 상승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본래 양반가의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노비였다. 남들이 버린 생선 때까리와 썩어가는 채소 뿌리로 기막힌 감칠맛을 내던 그의 재능은 저주였다. 주인의 아들이 그의 요리 실력을 시기에 그의 손등을 시뻘건 달굼질로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천한 놈이 감히 칼을 잡아? 라는 비웃음 속에 그는 쫓겨났지만 그 불타는 원한은 오히려 예술혼이 되었다. 그가 궁궐로 향하기 전 그를 비웃던 양반가를 향해 저지른 첫 번째 복수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주인의 환갑잔치 날 산에서 채취한 맹독성 버섯의 독을 미세하게 정제해 요리에 섞었다.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나 혀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 평소 좋아하던 비싼 고기를 씹을 때마다 썩은 시체의 맛이 느껴지게 만든 것이다. 원인 모를 맛의 변질에 미쳐버린 주인은 식음을 전폐하다 제 살점을 뜯어먹는 광증에 빠졌고, 대령 숙수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유유히 궁궐 수라간의 말단으로 기어들어갔다. 궁궐은 실력보다 계급이 우선인 냉혹한 곳이었고, 명문가 출신 숙수들은 그를 개나 먹는 음식을 만드는 짐승이라며 멸시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찢어진 손등을 보며 칼을 갈았고,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 숙수들에게 조용히 되갚아 주었다. 그는 선임 숙수들이 가장 아끼는 고급 식재료인 웅담과 사슴 해삼을 몰래 빼돌린 뒤 그 자리에 동네 개들도 안 먹을 썩은 돼지 비계를 채워 넣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계는 사내의 손길을 거치자 천하의미의 향을 내뿜었다. 숙수들이 기세등등하게 왕에게 올린 요리는 입에 닿는 순간 끔찍한 악취와 함께 구더기가 들끓는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내가 식재료의 냄새를 일시적으로 감추는 환각의 향료를 숯불에 미리 뿌려두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선임 숙수들은 곤장을 맞고 쫓겨났고, 사내는 그 빈자리를 독식하며 왕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왕의 원인 모를 거식증이었다. 어떤 사내 진미를 올려도 왕은 구역질을 하며 수저를 놓았다. 조정에서는 왕의 기력을 살리기 위해 조선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경연, 즉 조선판 흑백요리사 대결을 선포했다. 결승전에서 사내와 맞붙은 상대는 그를 멸시하던 수석 숙수였다. 그는 명나라 황실에서 진상된 금사연과 서해의 대왕어, 그리고 황금보다 비싼 번홍화를 꺼내들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내는 고작 소금에 절인 낡은 생선 한 토막을 꺼내들었다. 전하, 진정한 맛은 혀가 아니라 기억이 만드는 법입니다. 사내가 내놓은 요리는 왕이 세자 시절 유배지에서 몰래 먹었던 거친 보리밥과 짠지였다. 화려한 요리에 지친 왕의 미각은 그 투박한 맛 앞에서 무너졌고, 왕은 처음으로 밥그릇을 비웠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사내는 왕에게만 들릴 듯 나지막이 읊조렸다. 전하, 지금 드신 음식 속에 당신을 죽이려는 자의 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사내는 왕의 식기를 가로채며 선언했다. 은수저도 변하지 않는 독. 비소보다 무서운 투구꽃 추출물이 이 안에 있습니다. 분노한 왕의 명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사내는 요리사만이 알 수 있는 치밀한 증거들을 내놓았다. 그는 요리 과정에서 식재료의 미세한 색 변화와 냄새만으로 독이 침투한 경로를 추적했다. 독은 고기에 든 것이 아니라 고기를 굽던 수제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독을 넣은 배우가 다름 아닌 수석 숙수와 그를 사주한 권세가임을 요리 접시 위에 증거로 증명해 보였다.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내는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게 왕의 자비인양 마지막 성찬을 내렸다. 그것은 사내가 손등을 찢은 원한을 담아 만든 펄펄 끓는 용암처럼 뜨거운 불지옥탕이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탕은 입에 넣는 순간 서늘한 얼음처럼 느껴졌다. 뇌가 온도를 착각하게 만드는 희귀한 약초를 배합한 것이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려 해도 혀가 이미 녹아내려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사내는 무너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맛을 모르는 자들이 요리를 논했으니 이제 영원히 아무것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범인들이 시원하다며 탕을 들이켜는 순간 그들의 식도와 위장은 실제로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사건이 종료된 후 왕은 그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지위와 함께 조선 최고의 칼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노비로 태어나 멸시받던 사내가 왕의 목숨을 구한 1등 공신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관복을 거부했다. 전하, 제게는 관직의 무게보다 솥단지의 온기가 더 소중합니다. 혀 위에 서는 왕도, 노비도 그저 맛 앞에 평등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사내는 다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권력을 탐하는 대신 자신의 요리로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는 길을 택했다. 사내의 복수는 피를 부르는 칼부림이 아니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킨 것이었다. 조선 최초로 맛 하나로 철옹성 같던 신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왕의 유일한 신복이 된 흑수저 영웅. 비천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내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던 그의 삶은 계급보다 능력이 우선이라는 진리를 500년 전 조선 땅에 서슬퍼렇게 증명해 보였다. 천민 요리사가 벌인 광기 어린 복수와 그 끝에 찾아온 위대한 승리의 기록, 어떻게 보셨나요? 자신의 상처를 최고의 요리로 승화시킨 그의 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히든 조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